3년 전에 이 동그라미 재단의 새로운 사업으로 과학기술 혁신 사업을 하게 됐는데 굉장한 아주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민간 재단에서 이 과학기술을 서포트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처음 시도했던 그건데 그래도 이제 3년에 마무리를 하게 돼서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는 성공이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이 6개 센터가 잘 그래도 마무리가 돼서 아주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연구 책임자를 포함해서 우리 연구원들께 감사드리고. 현재는 이제 다양한 감염병 중에 항생제 내성 세균에 의한 사망자 숫자가 모든 감염병 중에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한 클래스에서 한 항생제 내성이 생겨버리면 같은 클래스에 있는 수많은 하위에 있는 항생제들도 항생제 내성을 금방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클래스의 항생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동물 모델에서 항생제 내성 휴면 세균을 따로 뽑아내는 기술을 아직 아무도 페이퍼에 보고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실제 그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것들은 현재 페이퍼가 이제 거의 작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 제어에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 감소, 그다음에 새로운 항생제 타겟 제시에 위한 경제적 비용 효과, 그다음에 만성 감염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캔서셀도 더 잘 자랄 수도 있고. 근데 어드버스 임팩트가 예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저걸 약간 나노 파티클이나 아니면 어떤 베지클 형태로 만들어서 감염된 조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동그라미 재단에서 이 가지를 지원해 주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는 이제 담배와 같은 그런 좋은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CDI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2019년도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항생제 내성과 관련돼서 인류에게 앞으로 크게 위험할 세균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시급한 거, 시리어스한 거, 뭐 요주의로 삼는 거 등등 했는데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서도 항상 CD4균이 항상 대표 사례로서 언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차년도에 최종적으로 AJ02 화합물을 비임상 후보 물질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래서 IND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그런 시험들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몇몇 논문은 이후에 또 다른 과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네. 중복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EE라는 것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감염이 동반되는 상황을 Environmental Enteropathy 영어로 그리고 제가 EE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E를 치료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소재가 있는가 하는 거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시작을 해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더라도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장님이 국가나 민간 기업에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재단에 3년 전에 그렇게 받아서 3년 동안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빌 게이츠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말이야. 이게 인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건데 어떻게 좀 그쪽에다가 좀 몇 군데 관심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구의 기본 개념은 원자력 시스템인데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뭐 초소형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율운전이 되는 시스템이고 거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붙었습니다. 사고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 거기에 연료를 교환을 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천 연료를 가지고 30년간 운전을 합니다. 맞아요.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소위 말하는 사용 해결료에 해당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 생긴 것이 다시 연료가 되는 과정이 저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증식이라 그러는데요. 저희 부가적인 효과로서는 액화하는 과정에서 CO2는 자연스럽게 캡처가 됩니다. 공기 중에 있는 CO2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된다. 그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특허 같은 건 조금 더 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허가 명확하게 돼 있는 개념일 경우에는
이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의 그 개념을 그대로 쓰기가 좀 어려운. 축수라고 하는 것은 7%의 염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기술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걸 뽑아내고 나면은 한 4% 정도, 3.5% 정도만 만들어내면 해수랑 똑같기 때문에 방류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축수에서 담수 만드는 것은 힘들지만 해수에서 담수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하지만 농축수에서 해수까지 만드는 것은 쉽고 나머지를 염으로 뽑아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NaCl이죠. 보통 NaCl이 가장 많아요. NaCl을 NaOH, Cl2H2 형태로 뽑아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물을 옮기는 게 아니라 공안에 과종되어 있는 이제 솔트를 반 정도 빼내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상당히 기존 기술 대비 이제 수익성이 좋고요. 해수전지 쪽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그 비용이 좀 떨어지고 예. 뭐 크기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가 지금 가격이 높은 게 50% 이상인 소재값이고 화학 공정, 생물 공정 혹은 융합 공정을 통해서 폐플라스틱을 탄소를 완전히 셔플링을 해가지고 고부가가치 물질로 바꾸는 방법이 새롭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방법은 이 세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이 폐플라스틱을 란자텍에서 하는 것처럼 가스화를 해서 이제 그 CO2 수소가 포함된 폐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란자텍과의 다른 차이점은 이 폐가스를 미생물에게 바로 먹이지 않고 저희는 효소 촉매를 이용해서 포메이트를 먼저 만들고 그 포메이트를 미생물 촉매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로 바꾸는데, 특히 이제 이 센터에서 제안한 물질은 생분해 플라스틱 단량체인 2하이드렉스 뷰티레이트와 4하이드렉스 발리레이트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드렸고요. 3년 동안 연구를 잘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가진 기술을 이용하면 융합 공정을 이용해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생분해 플라스틱 단량체를 만들 수 있는 탄소 선순환 기술을 구현을 했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다른 인너트 가스들이 있을 때 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 저희가 이제 합성가스로 사용했을 때는 CO의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가스를 사용을 해서